네, 김준환 전문가 그동안 했던 매매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제 이야기 막 시작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김연아 님도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동그라미 님 그리고 이금연 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니까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H바텍인데요. 예. 제가 지금 13,800원 정도 평단가인데, 네. 궁금한 것이 사실은 이걸 앞에 한 두 번 정도 이걸 손절을 했던 종목을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그 평단가는 사실은 17,500원, 18,000원 그 사이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BP가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1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더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18,0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금 호재성 뉴스는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좀 될지 안 그러면 조금 어려울지 그런 걸 조금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미 두 번 매매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비중이 낮지 않으시거든요. 40% 비중.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을 높이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실적도 좋고 회사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좋은데 그 소외가 돼서 이렇게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 흘러내려서 손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좀 앞으로 조금 더 뭐 자동차 쪽도 진출한다 그러고 또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바닥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쌍바닥에서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조짐이 보여서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그 앞에 사실은 샀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거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데 참으니까 이번에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올라가길래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께부터 상당히 좀 원래 몇 년 전에도 알던 건데 작년 여름부터 계속 홀딩 곧 2만 원대부터 계속 매매를 하면서 손해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과 그리고 또 보니까 분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끝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이 가진 약점이 있어서 밀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반등 잘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시청자님이 비중도 꽤 지금 높으신 편이죠. 그리고 앞서서 두 번의 손절을 겪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이 부분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은 17,500원, 18,000원 그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수익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는 구간이실 텐데 KH바텍 뭔가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쌍바닥인 것 같고 한데 약간 좀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점검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운영님, KH바텍 어떻게 보세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이제 시장에 요즘 좋은 회사라 한다 하더라도 요즘 이슈 모멘텀 중심의 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의 시장의 소외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KH바텍도 최근에 약간 좀 올라왔지만은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KH바텍 하면 알다시피 폴더폰 관련 외장형 힌지를 만든 회사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 모멘텀이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요즘 폴더폰이 별로 시들시들합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폴더폰을 가장 먼저 출시를 좀 하면서 애플이라든가 중국 업체들이 좀 나오면서 폴더폰이 대중화가 좀 되면서 폴더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2019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삼성전자 중국 업체들이 폴더폰 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요즘 관심 자체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AI 스마트폰을 출시했기 때문에 AI 폰에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폴더폰 시장 자체가 더디게 진행된 부분 자체가 KH바텍이 실적은 좀 무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에 비해서 실적 자체는 무난하거든요. 작년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영업이익 기준에서 거의 350억 정도 좀 나는 회사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종목 이제 하나의 모멘텀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것 자체가 13,000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15,000원대까지 6,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올라갔던 이 자체가 회사가 이제
폴더폰보다는 회사 본래 이제 그 힌지 모델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외장형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메탈 케이스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동안에 알다시피 초기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플라스틱이었지만 그 이후로 KH바텍이 알루미늄을 가공한 그 케이스를 좀 내놓으면서 가장 이쪽 케이스에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티타늄형 티타늄이 첨가된 케이스를 개발했다. 출시를 좀 할 거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플래시급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폰 15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따지면 갤럭시 S24 울트라라든가, 그 다음에 샤오미의 고급형 쪽에 이제 티타늄이 앞으로 케이스가 채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티타늄 소재가 케이스가 출시가 좀 되면 내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은 앞서 저도 전망치를 봤더니 하반기 정도 이제 메탈 케이스 티타늄이 출시가 좀 되면 내년도부터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실적은 충분히 스마트폰, 폴드폰 시장 자체가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실적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보시면 대표적인 외장형 힌지를 만드는 회사인 그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차트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폴더폰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앞서 이제 티타늄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새로운 매출액 성장으로 전개가 되는 시점 자체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좀 기대를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떠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실적은 좋지만은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주당 EPS로 따지면 아마 PER 단위로 아마 12배 정도, 11배, 12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작년도 아직 4분기씩이 안 나오게 8배 정도 좀 되네요. 앞서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8배, 9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약간 싼 부분이 있기는 한데 주가가 모멘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가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다시피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 40%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은 상당히 탄탄해요. 탄탄하고 앞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외장형 힌지 쪽이라든가 폴더폰 쪽에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 케이스를 좀 출시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한다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략은 차트로 봐서는 현재 봐서는 60일과 20일 높평균선이 대기하고 있는 이 가격은 충분히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13,800원에서 14,000원 정도.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손실 줄이는 전략은 당장 이 종목은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실적 성장이 전개되면 이 종목은 내년도 간다 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현재로 봐서는 시장으로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16,000원을 크게 상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 전략 자체가 한꺼번에 손실을 기존에 팔았던 것 자체를 손실 말에 아쉬움이 있다 한다면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등락. 특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비중이 좀 많지 않습니까? 40%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종목은 16,000원 정도 올라가면 반 정도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상당히 미련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18,000원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16,000원에 팔아가지고 또 최근처럼 14,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20% 사시면 되겠죠. 그런 전략 현재로서 봐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이 자동차 부품 공장 지었다고 이쪽을 모멘텀을 보면 어때요? 하셨는데. 자동차 부품 쪽은 아닐 거고요. 회사가 이쪽 자동차 내장형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부품 쪽과 관련된 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연장이 되는 쪽,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간다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회사 본업 자체가 힌지고 티타늄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잘 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모멘텀이 없어서 안 가나 하셨는데 기업은 괜찮은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비중도 좀 높으시고 그리고 원금 회복이 지금 당장은 조금은 좀 어려우셔가지고 그래서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요. 이렇게 KH바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들고 있는데 꽤 오래 들고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은 끝까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골고루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시다면은 연락 주시고요. 정나겸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태님 종목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연을 또 길게 써주셨습니다. 김연화님, 짱스님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고고님께서
반도체주 역시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아마포트에서 한 80% 이상을 반도체로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관련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을 52,3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손실 구간인데요. AA 반도체 모멘텀하고 실적 이 두 가지 보고 매수를 하셨대요. 더 사고 싶으신가 봐요. 추가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셨고 목표 주가도 궁금하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운효영님이 2월달 말쯤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미 수익을 좀 많이 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박준영 운효영과 늘 히든카드라든지 이런 추천주 프로그램 혹은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같이 좀 힌트를 얻으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시청자님은 아쉽게도 약간은 좀 손실 구간에 있으세요. 만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좀, 목표 주가 도달했다가 다시 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 때문에 반도체 관련이 떨어지면서 다시 5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5만 1천원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요. 오늘 뭐 차트로 본다 한다면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장중에 49,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좀 더딥니다. 회사, 프로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후공정,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 회사 쪽이고, 회사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후공정 회사인 엠코 테크놀로지와 함께 회사가 공동으로 리플로우 장비라든가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 장비 자체를, 글로벌 주요, 후공정, 패키징 회사들한테 장비를 공급했던 회사고, 그동안 장비 자체를 공동적으로 판매를 해왔다가 엠코 테크놀로지 쪽에서 독자적으로 프로텍한테 이제 팔 수 있는, 그것까지 풀어주면서 독자적으로 회사가 장비를 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TSMC가 회사 장비를 구입하려고 해도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공동 기술을 개발한 것 때문에 장비를 못 구입했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적세가 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대만의 TSMC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업체들한테 장비를 독자적으로 공급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제로도가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도 7월달, 8월달에 주가가 7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함께 움직였던 회사 자체가 당시 이제 리플로우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STI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근처인데 이 종목은 지금 전반적으로 부진해요. 그래서 충분히 관련 종목들이 그 신고가 근처에서 상승 국면 쪽에서 이 종목은 지금 부진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를 받았던 측면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2022년도에 영업이익의 회사가 거의 뭐 600억이 넘어갔던 회사예요. 작년도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180억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전망치는 2022년 수준까지 올라올 거란 전망이니까 현재 PER 단위로 따지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회사도 부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AI 시대에 장비 수요 자체가 꾸준히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 비중이 15% 정도 좀 되는데 5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 현재로 봐서는 49,500원 정도가 저점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5만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1차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 2차를 6만 2천 원 좀 제시해 드렸거든요. 1차 목표 주가 도달한 이후에 좀 떨어졌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6만 2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5만 원과 6만 원 정도 사이에 5만 원과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5만 5천 정도 사이의 흐름이니까 5만 원대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5만 5천 원대 이상에서는 약간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중장기를 접근하신 분들은 6만 2천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은 방송을 통해서도 운영님이 여러 번 좀 분석을 해주셔서 아마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신 종목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프로텍 뭐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5만 원대 이하에서는 5에서 10% 정도 더 담아도 좋겠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 2차로는 6만 2천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회사 좋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또 안정감 있게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고고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라운텍이에요. 라운텍 맞으시죠?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1150원이요.
아, 10,000원대 사셨군요. 11,150원. 그리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비중은 20%. 예. 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네. 궁금하세요? 제가 산지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네. 그게 전혀 조금 한 몇십 원 오르다가 또 내려가고, 몇십 원 오르다가 또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 그냥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예, 좀 판단이 안 서서 좀 그걸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쭉쭉쭉 밀려 내려가다가 오늘은 뭔가 거래도 실린 것 같고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지금 그렇죠. 올라온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을지 이 시그널이 뭔지 이것도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시청자님이 아마도 연말 연초 즈음에 이 10,000원 부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칩니다. 손실도 사실은 지금 적은 편이 아니세요. 한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절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운텍 이제는 좀 바닥에 나온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빠져나왔다 소문이 날까요? 운영님 알려주세요. 회사가 AR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 달에 사셨을 거예요. 2달 전에. 그때 AR CES 2024 모멘텀 때문에 애플의 XR 기기 출시 모멘텀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그 당시 1월 달 급등할 때 그때 사셔가지고 물리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대표적인 AR 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던 것 자체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기술가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기사가 좀 뜬 것 같은데 이 회사가 AR 기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대형 화면 자체를 소형으로 축소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글라스. AR 시대 우리가 안경을 통해 가지고 글라스 네.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XR 기기. 그래, XR 기기. 네. 그 상당히 기술력 갖고 있어요. 회사가 작년도 스펙으로 상장이 좀 돼 있고 본래 회사가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 설계 능력을 가지고 또 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AR 시대에 활성화된다 한다면 글라스 AR 기기가 폭발적 증가가 좀 되면서 관련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의 어떤 제품 자체가 아마 실적으로 크게 성장을 좀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를 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플보다는 애플 기기도 좀 비싸고 또 대중화가 되는 시점 자체 한참 벌릴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에 의해서 올해 XR 기기 출시를 하반기 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정도 가야 됩니다. 하반기 정도 가서 삼성전자의 XR 기기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그때 한 차례 다시 제로로 부각돼요. 이 종목은 그 사이에는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였던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련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이 회사의 본업 자체이기 때문에 큰 재료는 아니에요.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행인 거는 회사가 오늘 보면 감사 보고서를 2시 반에 제출했거든요. 저는 네. 약간 걱정을 했던 것 자체가 이번 주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거든요. 이제 약간 재무내용이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자본 총계가 본래 작년도에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작년이겠죠. 75억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 70억 적자가 나서 혹시 자본 잠식이라든가 그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오늘 사업 보고서 보니까 그동안 아마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본이 많이 증가가 좀 됐어요. 200억 정도. 이게 200억. 근데 200억인데 이게 회사 자산은 200억짜리 회사인데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은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9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못 갑니다, 쉽지. 모멘텀 외에는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부각돼서 우리 시장에 밑에 1월 달에 이때 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멘텀 이슈가 부각될 때 팔고 나와야 되는 주식이에요. 앞서 XR 기기가 시장에 삼성전자가 출시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 한다면 2026년도, 7년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이 회사에 있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자체가 매출액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 증가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예상 매출액 1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0억 적자 났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적자 날 가능성이 상당히 50억이라도 적자 날 가능성이 커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70억 적자 났지만은 자본 청계까지 200억 되니까 올해 만약 70억 적자 난다 한다 하더라도 자본 잠식까지는 그런 또 우려감은 없어요. 근데 실적이 따라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모멘텀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주가는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저점이 이 종목이 5,940원이었거든요. 그제 저점이 지금 거의 6,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의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쌍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길적 반등인데 길적 반등은 현재로 봐서는 저는 앞서 삼성전자의 XR기기가 출시가 되는 시점 자체가 모멘텀이니까 하반기에 가야 됩니다. 상반기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파셔야 돼요.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반등 목표 자체가 반등 목표 자체가 하락폭이 한 반 정도, 최근 이제 여기서 매물측이 상당히 두텁게 퍼진데 가격대 8,400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7,200-3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이 20%네요. 20%인데 좀 매도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XR기 출시 모멘텀을 기다려서 하반기 정도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출시 일정이라는 게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뭐 미뤄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마냥 기다리면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애플이 출시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글인가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구글하고 아마 세 군데 쪽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도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 때 3만 대 정도인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이것도. 몇백만 대라든가 팔려야지 회사가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수혜를 받을 건데 다만 모멘텀이니까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실적 우상향 시점 자체는 2026년도 가야지 최소한 매출액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단기 매매예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7,200원대 손절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 정도 가서 모멘텀 부각되면 8,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CS 모멘텀 보고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지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좀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해서 손절을 하시는 것 혹은 이 하반기에 삼성전자 쪽에서 XR기기 출시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 시청자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운텍 봤습니다. 이 종목 오랜만에 또 XR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또 기억에서 잊혀지면 주가도 뒷걸음질을 칩니다. 요즘 거래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실리기는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전화 걸어주셔도 됩니다. 0232-8200번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후님도 함께 글 올려주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궁금하다 해주셨고 파랑색님, 그랜드슬램님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좀 보겠습니다. 프로스트님께서요, 파마리서치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91,500원에 사셨어요. 그래서 약수익권이고요.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목표가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파마리서치 어떤 점이 좀 좋아서 사셨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9만 원대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수익 구간이세요. 파마리서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로 주가가 떨어질 주식은 아닌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회사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의료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회사 같은 경우,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같이 후원서가 돼가지고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실적 자체가 탄탄해요. 이게, 다만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기업과 달리 성장성 모멘텀 자체가 크지는 않는데 보시면 이 회사가 작년도 영업이 900원 났지 않습니까?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 회사 실적 보면 여기 표에 나타났듯이 2018년도 영업이 87억, 2019년도에 191억, 2020년도에 334억, 2021년도에 525억, 2022년도에 659억, 작년도에 900억. 이런 주식들은 장기 투자하면 되죠. 주가 떨어질 때 지금 사셔야죠. 지금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감사보고서 발표가 좀 됐으니까 주당 EPS가 7,284원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92,000원이니까 PR 단위로 12배 되는 수준. 오늘 또 이 회사가 이들 회사들은 믿어도 되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계속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시장의 전망치는 20% 정도 영업이 증가한 1,192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PR 단위로 9.6배 되는 수준이에요. 자기 자본이익률도 20% 넘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이런 주식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죠. 91,500원대 약간 수익 구간인데 비중 20%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보면 가치 성장주거든요. 가치가 있으면 꾸준하게 연평균 2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회사고 또 PER 단위로 9배밖에 안 되는 회사고 자기 자본율도
뭐 20%가 넘어간 회사니까 그래서 주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주식이죠. 일단은 뭐 주가 좀 많이 흘러내렸지만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종목은 충분히 12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으로 좀 봐요. 다만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지표로 본다 한다면 10만 5천 원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약 한 12, 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종목이 좀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2만 원대 정도까지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신 분들은 염두에 두신 분들은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만한 그런 탄탄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달 밀리는 게 아니라 6개월 넘게 꾸준히 하락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2018년도 640억짜리 회사가 작년도 2,600억이니까 올해는 3,200억이고 내후년도는 3,700억이고 이런 회사들은 믿을만 하거든요. 추세 자체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또 영업이익률이 또 34%, 40% 가까이가 돼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작년도 29% 정도, 30%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최근 4년 동안 보면 영업이익률 30%짜리 회사거든요.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믿을만 하죠. 주당 BPS도 올해로 따지면 5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PBR로 따지면 1.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가격대 20% 정도는 충분히 이상 올라가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실적 한번 믿어보시죠. 물론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 약 6개월 동안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이 종목 자체가 가진 힘 탄탄하니까 가치 성장주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죠. 가치 성장주라고 하는데 지금 없으신 분들도 사도 좋을 만한 구간,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손실 보고 있으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종목 장기 투자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로스트님은 지금 잘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대비로도 약간 좀 수익권 내에 있으시니까 그대로 믿고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 너무 소가리하지 마시고요. 계속 좀 믿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형란님 오셨어요. 찐 시청자입니다 하시면서 인텔리안테크 매수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 질문 좀 들어옵니다. 오늘은 종목군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신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저희 바로 좀 한번 볼게요. 신명숙님, 맥스트에 대해서 끔찍한 손실이라 넋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셨는데 이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맥스트를 얼마에 사셨냐면요. 14,256원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비중은 15%입니다. 어찌할지 몰라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맥스트가 상장할 때 4년상인가요? 5년상인가요? 그때 엄청 많이 가가지고 막 굉장한 그런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때는 5만 원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은 10,000원대 사셨고요. 오랜 기간 들고 계셨네요. 15,000원대면은 가장 가까운 시일을 꼽더라도 1년이 되셨을 겁니다. 아마 작년 3월달 즈음의 가격이고 혹은 이것보다 더 오래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6,000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럴 때는 정말 넋을 놓고 있게 되죠. 손절을 하기에도 너무 손실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좀 높지는 않으시네요. 과연 맥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라운텍하고 똑같습니다. 회사 AR, VR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그렇죠. 주식이거든요. 회사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앞서 라운텍처럼 1월 달에 세스 20 이사 열린 시점이 1월 10일 정도 전후지 않습니까? 이때 고점이 나왔거든요. 차트도 똑같아요. 앞서 라운텍하고. 라운텍은 대신 오늘 재료가 나와서 쌍바닥 찍고 양봉이 좀 나왔는데 대신 이 종목 아직 저점은 앞서 라운텍은 작년도 10월달, 11월달 저점에서 오늘 재료가 좀 나와서 기사가 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이 종목은 그때까지 떨어지진 않았네요. 떨어지진 않았는데 AR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 플랫폼 앞서 이제 라운텍 자체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 쪽이고 예산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쪽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더 여건 자체가 안 좋아요. 앞서 라운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 단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상 작년도 매출액이 18억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적자가 133억 나왔거든요. 근데 회사도 보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당장은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근데 감사 보고서상에 봤더니 자본 총계가 올해 작년도에 132억 적자가 나가지고 자본을 많이 까먹었는데 자본 보충을 작년도에 한 것 같아요. 보충을 하진 않았네 보니까 2022년도에 380억이었는데 작년도에 133억 적자 나면서 이제 255억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예사도 130억 정도는 거의 적자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 적자 나면 이제 자본이 이제 한 120, 30억 남겠죠. 내년도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회사가 증자를 하든지 하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정도의 안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저도 5만 원 같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봤더니 이건 이제 무시하셔야 돼요. 이때 봤더니 2021년도 8월 달이잖아요. 이때 이제 봤더니 당시에 뭐 카카오뱅크 공모해가지고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유동성 장세 펼쳐질 때 그들 상장되는 종목들이 급등했대요. 그래서 이게 5만 원짜리 주식이 5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해서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앞서 이제 라운텍 같은 게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사는 시가총액이 1,100억이고 자본이 200억 정도, 250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PBR로 따지면 5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앞서 예사가 적자 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라운텍보다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됐으니까 올해는 일단 넘어가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모멘텀이니까 삼성전자 XR기기 출시 모멘텀 자체가 가장 이들 관련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니까 결국 하반기 정도 가야지 이 종목도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XR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회사 같은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니까 시적으로 평가를 받기 힘들 거고 현재로 봐서는 낙폭과대 일단은 약간 기술적 반등인데 이 종목도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하락이 진행될 때 가격대 7,700원인데 6,700원도 좀 되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14,000원대 사셔가지고 근데 14,000원대 샀다는 것 자체는 뭐 최근에 산 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네, 앞서 라운텍은 연초에 사셨는데 지금 여기 거의 아마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차트를 본다면 2023년 1월 달에 작년도에 아마 사셨는 건지 작년도 셌을 때 사셨는지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추가 매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7,000원 이상 올라온다면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서 손실을 좀 만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마음을 좀 물론 지금도 많이 비우셨겠지만은 손절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회사 내용이 현재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모멘텀은 하반기에 XR기기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등의 목표치는 7,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숙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런 종목도요. 좀 빠진다 싶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하시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그때 또 도와드리면 더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해주시거나 신청을 해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근래 안 봐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채택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짱스님께서 신청해주신 AP위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되냐 마냐 뭐 그때 많이 좀 이슈가 되다가 최근 들어선 잠잠하죠.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세요. 17,300원에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16,000원 약간은 좀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중은 10% 많이 높지는 않으셔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지난주에 사셨거나 아니면은 뭐 1월달 즈음에 사셨거나 이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AP위성은 어떤 부분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운영님? 일단은 이것도 테마성으로 좀 봐야죠.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좀 하면서 우주항공에 현 정부가 좀 많이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성장 부분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좀 됐지만 예사가
2018년도에 매출액 단위가 420억이었잖아요. 거의 5년, 6년 동안 매출액 똑같아요. 494억입니다. 산업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산은 거의 매출 자체가 거의 정체예요. 5년 동안요. 다만 긍정적인 것 자체는 작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해서 최대 이책이 낮다. 매출액 단위가 494억 원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좀 났으니까 영업이익률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는 이제 약간 또 산업의 성장성을 가능해서 시장의 전망치가 매출액 단위가 20% 정도 증가한 630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는 영업이익 자체는 좀 작년도와 비슷하게 좀 잡아놨거든요. 예상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2,400억입니다. 2,400억인데 자본이 현재 850억대 정도 되는 수준. 작년도 이제 100억까지 감안하면 아마 950억 내지 1,000억 정도 좀 될 것 같네요. 이제 PBR로 따지면 2.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던 이 회사의 실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뒤따라가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가장 못 올랐던 주식인데 올라가다 꺾여버렸거든요. 이들 관련 종목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AP 유성 자체도 이미 고점 돌파는 좀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18,000원대에서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이고 최근에도 지난주 17,500원 정도까지 가다 밀려버렸었는데 일단은 강권 자체는 18,000원 언저리 정도가 기술적으로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쪽인데 예사했던 실적 성장으로 좀 봐서는 만약에 19,000원 정도, 18,000원, 19,000원 넘어간다는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PER 단위로 30배가 좀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 자체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종목 전략 자체는 일단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60일 평선에서 지지 좀 받는 선이니까 15,000원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15,500원 아래권에서 매수하시고 비중이 10%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 종목 수익을 확대하는 자체는 15,000원대 초반 정도 추가 매수 10% 정도 늘리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18,500원대 정도에서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고 여기가 또 기본적 분석상으로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니까 18,500 정도 사이에서 매매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짧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P 위성 이 종목은 이 15,000원대 정도에서는 또 사셔야 되고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18,500원 이 가격을 빠져나오는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님께서도 AP 위성 저도 좀 자세히 들을게요 하셨는데 궁금하신 종목군들 있으시면 직접 올려주셔도 되고 또 다른 분들의 진단 신청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이 종목 매매했었는데 이렇게 또 대입을 해보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준비 도와드릴게요. 운효영님, 내일장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 이벤트가 좀 걸려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FMC와 그 다음에 그래도 시장에 반도체 쪽이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오늘부터 오늘 밤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21일까지.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FMC 자체가 시장에서 FMC는 결국 주 후반 정도 있는 거니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미 물가 지표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채금리 상승 연결되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미 3월 FMC 자체는 금리 동결 자체가 거의 확정적이니까 또 금리를 인하할 컨센 자체가 최소한 6월 달 정도 가야 된다는 저기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가 앞서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는. 그래서 뭐 우량한 회사들은 괜찮겠지만은 앞서 제가 일부 종목들 감사보고서를 진단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쪽인데 혹시 이제 부실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 적자나는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감사보고서 제출 못하게 되면 바로 거래 정지가 당해버리거든요. 있어요. 이번 주에 제출을 해야지 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추청 시즌에 좀 일부 기업들이 긍정적 재료가 나올 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특히 이제 저 밸류업 정책 때문에 주총을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총에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련 종목들은 또 주가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이벤트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의 지수 자체는 개인적으로 268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사이 등락 구간이다.
오늘 2685로 끝났는데 270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빠지더라도 2660포인트 언저리인데, 시장의 방향 자체는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의 방향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이 조금 약간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장중 내내 선물을 한 2,000원 정도 사다가 종가에 확 팔아버렸거든요. 종가에 마이너스로 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수가 크게 현재 20일 오늘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동 평균선에 딱 대고 반등이 좀 아래 걸 달고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660포인트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내일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내일 이후에는 FOMC 있을 때까지 지수의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수보다는 이슈 모멘텀이 수반되는 종목 중심의 장을 여전히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 자체는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순환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쪽이니까 종목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소개해주신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출발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이 분위기 그대로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준비 도와드리는 일요일에 특별한 시간이 있죠. 박준영 웅유역과 함께하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다음 주에 장을 준비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 내일은 한 번 더 눈길이 가겠죠. 너무 실망 마시고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고요.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